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마스크가 필요 없는 그날까지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다. 코로나 버스터. 코로나 잡으러 나왔습니다. 코로나 버스터지로 중앙대 약학과 서울대 교수님, 2호 과학전문 코로나 전문 기자입니다. 강양구 TBS 과학재난팀장, 그리고 그냥 최지은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자, 오늘 코로나19 상황 궁금해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오늘도 왔습니다.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의 0951 TBS 앱 이용해서 궁금한 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화 속의 버스터즈들은 무슨 총 같은 거라도 들고 다니는데 두 분은 무슨 진공청소기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버스터즈들. 그게 진공청소기예요? 그거 네, 뽑아내는 진공청소기 거. 뽑아내는 거. 네. 뭐 들고 다녀요? 두 분? 저희는 입을 달고 다니죠. 입을 달고 다닌다. 자,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126명이에요. 이틀 연속 4,000명대인데 지난주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긴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상당히보다도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가요. 22일 전 3주 전 수요일이 역대 최고치인 하루 7,850명이 역대 최고치인데요. 그때가 2주 전이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3주 전 수요일입니다. 3주 전 수요일 22일 전입니다. 이 날로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서요. 최근에는 3,000명대를 찍은 적도 있고요. 예, 그랬죠. 오늘은 수요일이라서 일주일 중에서는 피크를 찍었다가 앞으로 더 내려갈 건데요. 이때 7,810명과 비교하면은 해외 유입까지 고려하면 거의 3,600명 정도 줄어들었고요.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중증 환자가 얼마 전에 1,000명 이상이 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 900명대, 네. 오늘 무려 71분의 위중증자가 감소하면서 800명대 후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많이 줄었네요. 예, 그리고 마이너스가 기록이 된 게 계속 연속 8일째 마이너스로 기록이 되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모든 지표가 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중증 사망과 관련해서도 지표가 개선되고 있어서 확진자, 위중증, 사망 모든 지표가 다 개선되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오미크론이 우리나라에서 완전한 우세종이 되면 어떻게 될 건가? 이건 아직 우리가 모르니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당장으로는 최고치에서부터 의료체계 압박도 해소되면서 모든 지표가 다 개선되고 있고 좋아지는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병상 가동률도 왜 한때는 위중증 환자를 수용할 곳이 없어서 막 난감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많이 나아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병상이 없어서 자택에서 대기하던 분들은 이제 거의 아예 없어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전국의 중환자 병상이 1,726개인데 그중에서 현재 946개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병상 가동률이 한 54.8% 정도 되거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56%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좋아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 소식 한 가지 살펴볼게요. 의료기관의 항원 검사 확대가 검토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사실 항원 검사는 저희는 몇 번 이게 좀 정확성이 낮기 때문에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된 배경은 어떤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예, 그 유행 상황이 항원 검사가 뭐죠? 네, 항원 검사, 항원 검사. 신속 항원 검사를 자가 진단 키트 이 PCR 생각하시면 검사 말고요. 말고. 예, 예. 네. 집에서 쉽게 스스로 자가에서 아. 약국에서 할 수 있는 그걸 그런 항원 키트. 검사라고 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 약국에서 구매해가지고 하는 자가진단 키트가 이제 항원 검사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항원 검사를 도입하기로 한 배경이 무엇이냐면은 항원 검사는 원래 그 지역사회 바이러스 밀도가 높고 확진 환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효용 가치가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11월부터 우리나라의 유행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효용 가치가 좀 더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의료진이라던가 환자 같은 경우에 항원 진단 키트를 하면은 지금 당장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이 배출되는지 정도는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감염된 사람의 경우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타인을 감염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진단 키트로 좀 확인이 된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특히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을 경우 네. 예, 쉽게 검출이 돼요. 그런데 바이러스 배출량이 좀 적다 이러면은 감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중에서 내가 증상도 없고
뭐 호흡기 증상도 없고 열도 안 나는데 그 밀접 접촉을 했기 때문에 감염이 의심된단 말이에요. 예. 이런 분들은 항원 검사를 하면 100% 그냥 음성 나옵니다. 실제로 양성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잡는 데는 이제 효과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막 기침하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많이 배출되고 열도 나는데 예를 들어서 뭔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응급실로 실려왔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즉시 항원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을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그냥 코로나에 안 걸렸다고 간주하고 즉각적으로 치료를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항원 검사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도입을 의료기관에서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의료기관에서는 지금 항원검사 전에는 신속 PCR을 지금 활용하고 있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좀 고려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오미크론 변이 우리나라는 아직 완전한 우세종이 아닌데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신속 항원 진단 검사 키트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 민감도가.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과 관련해서는 만일에 이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다 그러면 오미크론에 대한 신속 항원 진단 검사 키트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염두에 둬야 되기 예. 때문에 지금 당장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모든 것에 쓰기에는 좀 걱정이 있고요. 오히려 아주 제한적으로 어떤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만 써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 거기까지 하고 그리고 어제 법원에서 학원 같은데 방역 패스 적용 일시 중단해야 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백신 효과를 두고 정부와 법원의 해석 차이로 논란이 분분한데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것은 이제 이겁니다. 이제 판결은 법원의 자유로운 판단, 그다음에 이제 법관의 뭐 양심이나 법에 따라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제 저희 셋이서 하는 방송에서는 법원 판결과 같은 입장을 견지했었어요. 이 청소년 연령층에 있어서는 백신 접종의 이익이 우려보다 명백히 더 크다라고 볼 근거가 좀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 그러니까 주로 청소년층이 사용하는 시설들에 있어서 방역 패스를 적용을 함으로써 이 아이들에게 의무 접종은 아니지만은 의무성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것은 좀 적절하지가 않다 이런 입장을 견지했는데 네. 판결은 일단 그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국하고 어디에서 충돌을 하느냐 하면은 판결문 내용에서 다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판사가 보시기에는 방역 패스와 관련해서 미접종자들이 접종한 사람들보다 전파력이나 위험이 더 크다고 볼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판사의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판결문에 이게. 그렇게 쓰여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돌파 감염의 추이를 보고 했을 때 미접종자가 지금의 상황 유행을 주도한다라고 볼 근거가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판결문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이거는 잘못된 잘못됐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판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판결을 이끌어낸 내용에 있어서 판사분이 다소 오해한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정부와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판사가 다소 오해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론을 좀 다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항고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보건대도 판사가 다소 오해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판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향후의 판결과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 정부 당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항고하겠다 이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제 청소년 백신 패스와 관련해서는 그렇지만 지금 일반인들도 방역 패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줄 소송으로 우리들도 이거 헌법 소원 제기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법적인 액션을 취하면 이게 또 선례가 돼서 좀 방역의 기틀이 무너질 수도 있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도의 전문적인 판단과 능력이 요구되는 행정인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판사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비전문가잖아요. 비전문가인 판사가 이제 가타부타 결론을 내리게 되면은 아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다가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법원이 자기 한계를 명확하게 짚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좀 걱정하고 답답해하는 게 무엇이냐면 방역 패스는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싱가포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나라들에서 다수의 방역 전문가들이 지금의 팬데믹 상황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방역 패스를 추진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받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정부가 면역 저하자 대상으로 백신 4차 접종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것은 충분히 정부 당국이 잘하는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면역 저하자라는 대상이 어떤 질병에 걸리신 분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이 현재 우리나라 매일 나오는 사망자의 93% 정도 됩니다. 60대 이상이. 네, 93% 사망자 93%.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이 60대 이상의 인구가 1,100만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정부 당국이 4차 백신 접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 대상이 1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100만 명에 해당하는 분들이 주로 암, 에이즈, 그다음에 어떤 선천성 질병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해도 면역이 잘 안 생겨서 면역이 빨리 강화가 되는 분. 그래서 이식 수술한 분. 그렇습니다. 이식 수술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백신 접종을 안 하게 되어서 면역이 낮을 경우에는 감염이 되면 정말 위험한 100만 명에 대해서 4차 접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감염이 되게 될 경우에는 너무도 위험하기 때문에 고위험군이 아니라 초고위험군인데다가 먹는 치료제가 지금 당장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감염이 되면 너무도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으로서는 백신 이외에는 이분들을 보호할 수단이 없습니다. 네. 이 100만 명을. 그래서 정부 당국이 4차 백신 접종의 대상자로 삼고 있는 분들은 바로 이 100만 명. 암, 그다음에 에이즈 감염자, 그다음에 이식 수술하신 분, 그다음에 선천적으로 면역이 잘 안 생기는 분, 이런 분들 100만 명에 대해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그 100만 명을 빼고 나머지 국민들은 4차 접종을 해야 할 필요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건가요? 지금 지켜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 현재 방역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2월 중순 정도 되면 먹는 치료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 하고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이분들을 제외하고서 4차 접종을 할 동기, 이유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도 한 3차 접종률이 한 40%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전 국민 대비. 네, 전 국민 대비 40% 정도 가까이 되고 60대 이상 고령층 같은 경우는 80% 정도 되는데 만약에 4차 접종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수용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도 4차 접종을 60대 이상 고령층 전부 혹은 전 국민에게 전부라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면 선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60대 이상을 그 뒤에 그냥 60대 이상 그러면 안 돼요? 고령층 얘기를 꼭 네. 저요 60대 이상 하면 돼요. 네, 새해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2월 중순부터 먹는 코로나 치료제 도입한다고 하는데 뭐랄까요 분량이나 이런 건 충분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충분해 보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나라 파이자 약 수입해온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3년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 통째로 2년을 코로나를 보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감염자가 65만 3,792명이거든요. 감염자가 2년 된 거 아니에요? 이제 통째로. 2020년 1월 20일 날 첫 그렇습니다. 환자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통째로 지금 2년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감염자가 이렇지 예.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이자 치료제가 모든 감염자에게 쓰는 게 아니라 기저질환을 갖고 있거나 50세 이상 분들에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들은 훨씬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화이자는 40만 명분을 확실히 이제 도입을 한다 그랬고 나머지 추가적으로도 도입을 해서 100만 명 정도 이제 도입을 하겠다는 건데 예. 대상자가 치료제가 화이자만인지 아니면 일부 화이자, 일부 머컨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먹는 치료제를 100만 명 약간 이상 되는 걸 도입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양은 우선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그러는데 이제 가능하면 신속하게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 또 초도 물량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초도 물량을 가지고는 어떻게 다시 우선순위를 배분할 건가 하는 것도 당국이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가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냥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70대 이상 중에서 예. 그 70대, 80대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가장 위험한 분들이니까요. 70대, 80대 이상 중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예. 생기면
확진 판정과 동시에 그 시점에 확보한 이 화이자 먹는 치료제를 예. 즉각적으로 투여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그분들의 목숨을 살리는데 혹은 위중증으로 이어지는 걸 방지하는 데는 일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해지는 게 걸렸어요. 그 치료제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았어요. 근데 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백신은 아니니까. 백신은 그렇습니다. 아니죠. 또 걸릴 네. 수 있죠. 그럼 또 치료제를 먹어. 이렇게 반복을 해도 뭐 상관없는 건가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죠.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감염이 되고 회복이 되면은 일부 면역을 획득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백신 접종을 하신 분이 감염이 될 경우에는 감염이 되어서 회복이 될 경우에는 마치 부스터 샷처럼 면역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감염의 위험은 좀 덜하겠죠. 그러는데 이제 강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70, 80대 중에서 한 번도 백신 접종을 안 한 분이 감염이 되어서 먹는 치료제로 먹어서 회복이 되게 되면은 재감염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재감염 또는 3차 감염 정도 되면은 면역을 많이 획득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재감염의 위험은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허리케인 애청자분들 중에서 혹시 이런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높아심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 먹는 치료제도 나왔으니까 나 계속 백신 안 맞고 버틸래 이런 분들 진짜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걸리면 그냥 치료제 먹으면 되지 않아? 이렇게 네, 그런데 생각하시죠. 그분들은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게 일단 코로나19 감염되면 감염 자체가 어쨌든 굉장히 힘든 일이 될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도 사실은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복용하는데 미리 제가 경고성을 알려드리고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약 백신을 먹는 거. 맞아야 된다. 네, 백신을 맞아야죠. 네. 자, 그 뭐 질문을 한 가지 정도 더 드려보겠습니다. 프랑스 남부에서 새로운 변이가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 걱정해야 됩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 프랑스 남부에서 발견이 된 게 처음으로 보고가 된 게 작년 9월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오미크론이 작년 11월경에 보고가 되었거든요. 11월. 오미크론이 남아공에서 더 시작이 된 거. 그렇습니다. 늦게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예. 오미크론이 늦게 나왔는데도 유럽은 지금 전역이 다 90% 이상이고요. 미국도 95% 정도 되니까 전 세계를 완전히 예. 오미크론이 거의 장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좀 늦습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발견이 된 지금 질문하신 이 변이는 확산이 뭔가 여러 가지 돌연 변이 때문에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이가 오미크론이 델타를 밀어내듯이 이 변이가 오미크론을 밀어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프랑스에서 발견된 이 변이가 문제가 될 소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 버스터즈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코로나 힐링 콘서트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얼간 김용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용진 씨 그리고 지휘자 최혁재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 3시 29분입니다.